보시면 이제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래요. 여기 개념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라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3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아까 제가 변수 개념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변수는 정의되어야지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구분자, 대입연산자 기준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 포맷 이렇게 쓰게 되면 이 A가 원래는 3이에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3입니다. 그럼 3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으로 형변환이 돼가지고 여기 쏙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념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시작이래요. 기본적으로 A에 5가 들어가 있고 B에는 10이라는 값을 지금 넣어준 상태죠. 이 상태로 그냥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A는 5, B는 이렇게 1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요? A에다가 10을 넣어달라 하고 B에다가 5를 넣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값을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수의 특징이 있다 했죠. 변수의 특징 여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여기를 바꾸시면 안 되고 요 구현 시작 부분 여기 안에서만 문제를 바꾸시면 되는데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재활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A에다가 1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넣게 되면 A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값은 어떻게 된다 했죠? 손절되는 거예요. 날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A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당연히 A가 뭐 나오고 있어요? 10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B가 뭐가 해달래요? B에다가 5를 넣어달라니까 A는 10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B에다가 5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하면 A는 10, B는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못 푸셨다는 거는 변수가 재활용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잘 푸는 분들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배우는데 이거는 뭐 뚝딱뚝딱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그리고 조금 만들었으면 실행해보고 조금 해보면 실행해보는 그런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풀어보는 분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달라는 거는 앞전의 문제랑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와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어디서?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숫자와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A는 10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B는 5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숫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A 플러스 A 이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얘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값이잖아요. 그쵸? 얘는 변수가 맞지만 값이기 때문에 5 플러스 5기 때문에 1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사칙연산 쓰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칙연산을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게 사칙연산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강사님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은 변수고 우측은 값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실제로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접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못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출력하면 이 B는 뭐예요? 얘는 변수예요? 10이에요? 10이죠?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 1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은 무조건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값 10인 거예요. 그럼 출력하게 되면 A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접근하시고 A는 10이 나오는 거나 해가지고 B는 A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제가 변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했어요?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10번째 라인에서 A는 원래는 여기 6번째 라인에서 A는 5였지만 지금 10번째 라인에서 A는 뭐가 된 거예요? 10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1번째 라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얘는 뭐예요? 5예요? 10이에요? 얘는 10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A에다가 10을 넣어둔 상태에서 여기서 살아온 거니까 A는 10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값을 어떻게 교체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자료나 데이터나 그걸 기본적으로 뭘 해요? 저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한다고 하죠. 백업 시킨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업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장하고 백업하기 위해서 뭘 마련하죠? 공간이라는 걸 마련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USB라든지 뭐 어쨌든 특정한 뭐 하드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왜요?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료를 저장, 즉 백업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라는 건 제가 뭐라 했죠?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C라는 변수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A라는 값을 이 C 안에다가 보관을 해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C는 요거는 결국에 5잖아요. 그죠? 5기 때문에 C에다가 지금 5를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출력한다 해서 값이 변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정확하게 A는 10, B는 10, 이렇게 B 1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녀석이 있죠? 누구? 예. 이 C가 지금 A의 값을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B에다가 뭘 주면 되는 거예요? A 대신 C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결국에는 5기 때문에 B에다가 5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변수 수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실제로 알고리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초 이제 알고리즘 중에 기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다. 처음 배운 것 치고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수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